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공부에 대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메타 공부죠. 예. 김영민 교수의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예. 왼쪽에 보이는 책이 책 표지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김영민 교수입니다. 그 책을 두 부키 쌓아놓고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좀 예사롭지 않죠. 예, 김영민 교수는 좀 신비주의, 그 컬럼계의 서투지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좀 신비주의 컨셉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과 인터뷰는 가끔 하지만 동영상 인터뷰나 MBC 뭐나 이런 방송국에 심지어 광고 모델로 출연하자는 제의까지 있었다는데 그걸 거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김영민 교수는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요.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고 학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사상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여대죠. 브리앤모어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비교 정치사상사, 중국과 일본의 정치를 비교하는 걸 아마 주로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 산문지 논어 에세이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진짜 칼럼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 이제 그 제가 가르치는 또 외고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김현민 교수의 칼럼을 읽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세특이나 진로 활동 등에 많이 녹입니다. 그만큼 이제 특히 이제 공부와 관련해서 이제 김현민 교수는 이제 학생들에게 우상 스타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이제 집필 의도나 집필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책은 이제 중앙일보와 이제 처음에 이제 김영민 교수를 스타로 만든 칼럼이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경향신문 칼럼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한겨레에서 글을 쓰기도 하고 이제 좀 우파 보수 쪽으로도 외연을 넓혀서 중앙일보에 연재됐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새로 쓴 글들이 많습니다. 이 책을 쓴 거죠. 이제 공부에 대해서 진짜 정말 제대로 정확히 뭔가를 알려주고 싶다는 의도로 그동안 책들에 비해서 좀 어깨에 힘을 잔뜩 들이고 쓴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기발랄하고 촌철살인의 그리고 명문장 비유 이런 것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이 책은 이제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부는 공부의 길이고요. 지적 성숙의 과정,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2부는 공부하는 삶으로서 무용해 보이는 것에 대한 열정, 3부는 총 5부까지 되어 있네요. 공부의 기초로서 질문과 맥락 만들기, 질문을 특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4부는 공부의 심화로서 생각의 정교화, 그리고 마지막 5부가 공부에 대한 대화로 이제 목마른 사람처럼 배움의 기회를 찾아라면서 인터뷰 그런 것들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와 그리고 공부와 연관된 독서, 서평, 예, 학습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이제 총망라되어 있죠. 김현미 교수는 공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저자는 공부를 자기 갱신의 체험으로 정의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보고 있다는 감각을 주고 그 감각을 익힌 사람은 예속된 삶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지식 탐구를 통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 하면요. 지식이 펴지면 좀 더 섬세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눈에는 서양인 눈에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몽골인이 다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지식이 생기면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다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뭔가 시장을 섬세하게 구별하면서 이제 세상을 분간할 줄 안다는 것이 공부를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란 이제 특히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특히 강조한 부분이요. 김현민 교수의 독서 철학이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애들한테 좀 읽어라 하고 제가 칼럼을 프린트해서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독서는 돌피랍니다. 도피. 자기로부터의 도피기도 하고요. 사회로부터의 도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잔 손택을 저대가 무척 좋아하는 수잔 손택의 칼럼을 인용을 합니다. 독서는 수잔 손택에게 일종의 작은 자살이었다. 아주 멋진 그죠? 예.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얘기죠.
제 도피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독과 다독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근데 특히 중요한 건 정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은 이제 이제 독서의 어떤 완성을 서평으로 보고 있는데요. 독후감과 달리,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책의 요지, 책의 어떤 객관적인 요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책의 진수를, 그리고 정수를 정하는 그 무엇이라고 서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독서 그 공부는 제대로 된 공부는요, 이제 객관식 문제 풀기 풀이 선다가 아니라 책을 읽고 서평을 제대로 쓰는 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울대 이제 입시에도 김영민 교수가 많이 들어가시는데 진짜 서울대 경영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이 책은 정말 부합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민 교수는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견해입니다. 정외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철학과나 정외과 이런 학과들에서는 자기 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견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견해가 없는 정보와 지식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지식에, 그렇죠? 정보에 견해가 합쳐지면 그게 지식이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그 정보에 견해가 빠지면 그냥 지식에 견해가 빠지면 그냥 정보로 그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라는 얘기죠. 재밌는데요. 이제 토론이 안 된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이래요. 한국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통할 의사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토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죠. 지하철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한테 좀 볼륨 좀 작게 해달라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BTS 음악이 싫다고? 당신의 매국노야. 이런 식으로 비판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전형적인 이제 우물에 독부리기 오류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된 토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들이 배울 미래의 공부는 역시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서 읽고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남과 나누고 경청하고 그리고 자기 견해를 세워서 그 견해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공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미래에도 공부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요, 이제 여느 책이나 다름없이 이제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더라고요. 김현민 교수의 책은 이제 여전히 반응이 좋고 작년에 특히 공부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은 어마어마한 반응을 얻고 있고 그것이 두 가지 이유, 김영민 교수에 대한 개인적인 열광도 있겠지만 이 공부란 무엇인가가 정말 공부에 대해서 제가 볼 땐 고민숙 씨가 썼던 호모 콤푸스 이후에 그렇죠, 공부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해답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는데 하나는 이제 영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그쵸, 예, 인터페이스가 이제 화면에 크게 뜨고 그냥 마우스나 어떤 이런 장치 없이 손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겨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머지않아 이런 미래가 올 것 같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가 좀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공중에 띄워놓고 홀로그램처럼 이용해서 그리고 필요한 지식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지금도 이미 구글, 유튜브 등이 있지만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인류가 지향하는 점은 이제 책이 사라지는 미래가 언젠가는 올 거라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가 투자했던 뉴럴링크라는 회사예요. 뉴럴링크라는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돼지 머리에 칩을 세워놓고 컴퓨터와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기록하는 그걸 이제 돼지가 이제 목적은 아니고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BCI, 예, 그죠? 예,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정말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뇌를 인공지능을 만들자, 정말 똑똑하게 만들자는 쪽으로 인간을 진화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럴링크가 이제 현실화 됩니다면요, 이제 지식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죠? 예, 연결해서 그쵸? 다른 사람의 지식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민 교수의
같은 경우라도 같은 얘기라도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는 것과 책으로 듣는 건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예, 지식이 내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나의 사상과 내 견해로 발전하는데 책만큼 좋은 매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리뷰를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